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기능이랑 딜리트 기능, 수정 삭제 기능 두 가지 해보는 거였는데, 잠시만요. 디테일 기능 구현하고 날짜 추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커밋을 아직 안 했군요. 이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수업 페이지는 공유가 됐고, 수정 삭제 기능 바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수정 기능과 삭제 기능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자, 근데 이 modify 라고 하는 이 기능은 지금 우리가 오늘 만들어 봤던 기능 중에 아주 유사한 기능이 있죠. 누구랑 유사하죠? 디테일이랑 유사하죠. 어떤 게 유사하죠? 네, 글 번호를 명령어로 입력을 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은 이 글 번호를 쪼개 와서 스플릿으로 잘라 와서 실제 이 안에 게시물을 순회해보고 일치하는 거 있냐 없냐 판단해보고, 없을 때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런 거, 아주 유사하죠. 자, 이거를 해볼 겁니다. 자, 디테일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이 명령어 입력받는 부분을 modify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글번호 잘라오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이 기능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어차피 순회해서 아이디 일치하는 거 찾았을 때 일치하는 게시글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둘 겁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는 뭐 건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얘가 실제로 보여주는 용도였으니까 우리는 얘만 바꿔주면 돼요. 수정하는 용도로.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라이트에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수정할 제목, 수정할 내용, 그리고 뭐 타이틀 바디 그냥 써도 되겠죠. 자,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단을 했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출력해주고 컨티뉴 만나서 올라갈 거니까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와서 얘네를 실행을 했다면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니까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한 거고, 입력을 받았습니다. 둘 다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값이 바뀌게 해줘야겠죠. 자, 진짜로 값이 바뀌게 할 때 이 타이틀과 바디에 들어있는 값들을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그쵸? found article에 있는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공간에 각각 꽂아줘야겠죠. 일단은 이거 해서 먼저 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 실제로 게시물이 수정이 될 거예요. 그쵸?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보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보여주면 수정 기능은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found article에 있는 타이틀에다가 이걸 넣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처음에 글 썼던 걔네들의 값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한테는 articl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게시물이 예를 들어 3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 1번, 2번 인덱스에 각각 일단 이렇게 그려보죠.
번호, 날짜도 있죠. 번호, 날짜, 제목, 내용이 들어있는 이 객체들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 글 번호가 얘는 1번 글이고 얘는 2번 글이고 얘는 3번 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아티클스 안에 저장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modify라고 하는 기능에서, 이 기능에서 얘네를 찾아봐요. 한 번씩 돌아봐야죠. 처음부터 돌아보면서 나 지금 명령어 얘를 2로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 나 지금 명령어 이 입력 받았는데 2번 글 있나 없나 들어가 보고 너 1번 글이네, 나랑 틀리네, 너 아웃 보고 너 2번 글 나랑 똑같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객체를 이렇게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실제로 객체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값이 변했을 때 이 객체가 영향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왜냐? 서로 다른 객체가 돼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객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리모컨이었죠. 애초에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였어요. 자, 우리는 이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 0번방 안에 객체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리모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리모컨에는 write를 할 때 만들어졌던 객체, 그때 만들어진 객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각각 객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객체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1번 글 날짜, 제목, 내용, 2번 글 날짜, 제목, 내용, 3번 글 날짜, 제목, 내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article modify라고 하는 기능에서 2번 이 기능에서 얘네를 찾아보고 너 나랑 같아? 안 같아? 너 나랑 같아? 같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갖다 쓰고 있는 거죠. 파운드 아티클에는 지금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 그럼 얘는 리모컨을 받아왔는데 결국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파운드 아티클이 갖고 있는 이 객체 리모컨을 조작해서 변수에 접근한다. 그럼 얘한테 접근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접근해서 타이틀을 바꾸겠다, 여기에 접근해서 내용을 바꾸겠다 라고 하면 실제 객체의 값이 변한다 라는 거죠. 자, 자바에서는 이제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거나 어떠한 기능을 만들 때 객체는 엄청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애초에 얘가 객체 지향 언어니까 우리는 객체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있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객체를 자유자재로 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나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수업 페이지 중간 참고 링크에 있는 자바 수업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객체 부분을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편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기타 등등 객체를 제외하고 좀 간단한 기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좀 돌려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객체는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좀 돌려서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점점 객체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양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객체를 편법으로 이해한 사람은 못 써요. 이제 점점 벽에 막혀요. 리모컨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공법밖에 없어요. 그냥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고 그 벽을 뛰어넘어야만 이 객체를 진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들조차도 사실 객체를 좀 꼬아서 사용한다, 어렵게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쓰고 있는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까지 가시면, 저랑 같이 수업을 끝까지 가시면 배우시겠지만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면요,
우린 직접 객체를 만들지도 않아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는 객체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조차도 못 봐요. 우리는 물론 실제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객체들은 만들어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그때 가면 개념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더 어렵죠.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코드에. 그걸 무난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객체에 대해서 잘 밟아 나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 혹은 개발자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 이런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콘솔로 만드는 게시판 아니잖아요. 이 콘솔은 사용자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사용자는 볼 수조차도 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개발자들이 그냥 연습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건데 여기다가 아무리 열심히 기능을 만들고 찍어놔 봐야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어레이 리스트, 얘가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속성이 없는 안타까운 친구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미래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객체는 끊임없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자바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얘를 객체화 시켜서 찍어내면서 사용하고 있죠. 게시물 하나하나가. 이런 객체들을 우리가 클래스 아티클로 정의해 놓잖아요. 설계도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가 이제 아마 며칠 뒤면은 이 작업을 할 건데 이제 구조 분리를 할 거예요. 패키지랑 클래스랑 아예 다 구조를 바꿀 겁니다. MVC 패턴에 조금이라도 유사해지게끔 구조를 싹 변경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얘네들은 DTO라고 하는 애로 우리가 통칭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VO, 둘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번 때 없었죠?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DTO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약자를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연관성 있는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요 안에다가 번호, 뭐 제목, 날짜, 내용 이런 것들 저장해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거겠죠. 이동하기 편하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아티클들이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애를 보통 DTO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의미로 쓰는 게 VO, 얘는 밸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똑같다? 이건 아닌데,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인 MVC 구조 안에서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겠지만 이 객체가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얘를 가지고 또 넘겨받았다가 넘겨받은 걸 가지고 화면에 보여줬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가면 이제 객체에 대해서 막 개념을 이게 어떻게 됐더라? 이걸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지 하고 그냥 끄떡끄떡이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들을 이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지만 본인들도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도 좀 개개인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보면 이미 어느 정도 통달했어요. 요 정도 수준은 이제 통달을 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 기능 완료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글이 없죠? 글 써주고 하나 더 쓸게요.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로 잘 있는 거 확인하고 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 들어가서 2번 금부터 한번 바꿔보죠. 저 근데
막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네요. 신기하게. 오, 이거는 숫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진짜 막 쳤는데 이게 사람이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자, 수정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디테일로 들어가서 2번 글을 보면 잘 바뀌어 있죠. 그리고 모디파이를 하는데 지금 3번 글 같은 거 없어요. 3번 글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잘 알려주고 있죠.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걸 직접 확인도 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자, 모디파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는 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해서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려웠어, 오늘 수업 들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내가 얘를 어딘가에서 못하고 있어서 얘를 못 쓰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그거를 복습을 통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삭제 기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삭제 기능은 또 누구랑 비슷하죠? 뭐 얘랑도 비슷하고 디테일이랑도 비슷해요. 그냥 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요. 근데 디테일이 좀 더 짧으니까 아니 그냥 이걸로 하죠.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지금 모디파이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모디파이를 딜리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똑같죠. id 잘라오는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 파운드 아티클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그대로 쓸 거고요. 그럼 실제로 수정하는 이 부분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삭제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실제로 잘 지웠을 때도 메시지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진짜 삭제시켜주는 명령어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거겠죠. 이런 건 사실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지울 것인가. 자, 그럼 이거부터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네, articles 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게시물이 3개면 articles는 총 3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럼 그 3개의 데이터 중에 우리가 글번호 잘라왔으니까 이거랑 또 일치하는 거 있는지 한번 까봐야겠죠?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일치하는 게 있을 때 found article이라는 애한테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지우고자 했던 article delete 뭐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번을 지우려고 했으니까 articles 안에 2번 글이 또 있대요. 그래서 지금 found article이 2번 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워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자, 1번. articles를 지운다. 얘를 아예 지운다. 자, 2번. 이거 왜 제가 글씨를 쓰고 있었을까요? 왜지? 2번. articles 안에 아니지. found article을 지운다. 자, 3번. 자, 우린 뭐 지워야 돼요? 3번이죠. 이거는 진짜 네 직관적이죠. 상당히 1, 2번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걸 좀 애매한데 싶었지만 3번을 보자마자 저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게시글을 2번 글을 지우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3번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아니니까 실제로 articles 안에 있는 2번 글을 우리가 지울 거예요. 그러면 articles는 어떤 거라고 했죠? articles는 타입이 뭐예요? 타입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제너릭이 아티클인 거죠. 얘인데 우리가 실제로 얘한테 연결시켜놓은 아티클스한테 연결시켜놓은 객체는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우리 이거 박아놨잖아요. 위에 올라가 보면 리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연결한 객체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자,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 크게 상관없어요. 얘네 둘이 지울 수 있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됐든 리스트가 됐든 어레이 리스트가 됐든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건 의 요소 삭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는 대로 하셨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았을 내용인데,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 이런 순회가 가능한 순서가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들, 얘네들은 리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리무브라는 메서드 한테는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인덱스를 넣어서 삭제하는 방법과 이제 요소 값 자체를 넣어서 그 값에 일치하는 애를 지우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냥 값으로 처리를 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현재 그 값을 구해 놨으니까.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애가 2번 글 그 자체잖아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2번 글 그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그러면 이 found article 리모컨 작동시켜서 얘한테 접근도 가능하고, 애초에 얘를 연결을 끊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 리모컨을 찾아가라 하면 이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찾아올 거니까, 그럼 얘를 지워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rticles 안에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우리가 값으로 지울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값은 found article이 들고 있고, found article을 넣어서 그냥 지워버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를 인덱스로 지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 인덱스로 지우려면 일련의 과정을 좀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야겠죠.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인덱스를 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어차피 값으로도 지울 수 있으니 이렇게 지워버린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article write, article write, article list. 글 두 개 잘 들어있고요. article delete 3번 해보겠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전에 해왔던 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거 그만큼 똑같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도 테스트는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2번 글을 지우겠다. 2번 글은 있어요. 삭제됐대요. 오, 잘 됐나? 오, 없네요. 이러면 잘 된 거죠. 실제로 지금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articles 안에 데이터가 없어졌다. 그럼 잘 지워진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라이트를 다시 한다. 이런 몇 번 글 생성돼야 돼요? 지금 글 두 개 썼고 2번 글 지웠어요. 그리고 게시글을 하나 떴어요. 그럼 이제 몇 번 글? 3번 글. 오, 잘 되네요. 문제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id라고 하는 번호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만간에 마주하게 될 DB에서 pk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용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유한 값,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중복될 수 없고요. 절대 데이터가 없거나 비어있을 수 없어요. 그게 pk입니다. 그 역할로 만들어준 게 이 글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DB 들어가면 제가 하기 싫어도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추가로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정과 삭제 기능도 완료를 했으니까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할까요?
자, 커밋하고 공유는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 시작 시에 얘를 한번 호출을 합니다. 얘가 하는 일은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를 5개 생성하는 역할을 할 건데, 자, 저랑 같이 자바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번호는 1부터 5까지 쭉 부여를 하고, 날짜는 현재 날짜 및 시간 넣어주시고요. 제목은 제목 1부터 제목 5까지, 내용은 내용 1부터 내용 5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반복문으로 처리해보세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말고.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이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저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스트 데이터를 번호 1번부터 5번 글까지 만들 건데, 걔네들을 각각 날짜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다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제목은 제목 1부터 제목 5까지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도 내용 1부터 내용 5까지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크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방식을 좀 바꿨을 뿐인데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 시작 바로 밑에다가 얘를 한번 호출해 주도록 하죠. 이런 거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 create 해주면 될 거고요. 얘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죠? 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어요?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를 5개 생성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일단 이런 거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가 잘 실행이 됐다면 이런 문구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호출이 됐겠죠. 얘가 시작하자마자 호출이 돼서 잘 됐다면 이런 문구가 나오겠네요. 잘 나오죠. 그러면 일단 메서드를 잘 호출했고 얘가 잘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없다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5개 생성. 일단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 제가 포문을 한번 써볼게요. int i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게끔 반복문을 적어주고, 자, 이 안에서 얘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였을까요? 자, 일단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시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게시물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이 어쨌든 아티클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서 그 객체를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넣어주는 것까지 해야 제대로 게시물을 만든 거겠죠. 그거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string 타이틀 여기에 제목 플러스 i 하면 첫 번째 반복문 돌 때 타이틀 변수에는 뭐 어떤 값이 들어가요? 제목 1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돌 때 제목 2가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돌 때 제목 3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겠네요. i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그대로 하나 내려서 여기는 내용, 얘는 body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객체를 하나 만들까요? 아티클 new 아티클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과 바디를 넣긴 할 건데, 자, 우리한테는 아이디도 필요하고요, REG 데이터도 필요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REG 데이트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네, util 클래스로 빼놨던 메서드 그냥 호출해 오면 되죠. 얘가 알아서 그 값 리턴해서 이 자리에 남겨줄 거니까 얘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d 제가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넣어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원래 예전에 했던 방식은 이제 아티클스에 add 하면서 애초에 객체를 만들면서 애들을 바로 시켰고 거기서 그냥 1, 2, 3 넣어줬었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죠. 자, 이제 id는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위에 만들어놨던 이 게시 아티클 라이트 할 때 썼던 이 방식 밑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일단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써보려고 붙여넣기를 하면 얘는 없어요, 이런 변수가. 왜? 이 변수는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애니까. 그럼 얘를 여기서 똑같이 쓰려면 아예 전역 변수로 빼야겠죠. 빼서 불러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 반복문 안에서 1부터 5까지 변화하는 수가 있죠. i라고 하는 친구. 그럼 여기에 그냥 i를 넣어준다면 얘가 1부터 5까지 번호 역할을 해줄 거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주고 아티클스에 add 아티클스도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그러면 얘를 올려줘야겠죠. 얘는 진짜 빠져야 돼요. 뭐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얘는 진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가 더 이상 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dd.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다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이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스태틱인데 얘는 그냥 변수니까 얘를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로 빼게 되면 초기화를 변수 만들고 선언하면서 바로 하는 과정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스태틱 필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로 초기화를 해주겠다까지 하면 좀 더 완벽해지겠죠. 이거 어디였어? 자, 이러고 나서 이게 실제로 add 방금 위에서 조립한 아티클을 넣겠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밖으로 빼지 않고 지금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그냥 i를 활용했어요. 그럼 얘는 1부터 5까지 만들어 줄 거예요. 1부터 5까지 잘 만들어 주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아티클 라이트 하면 1번 글이 나와요. 이러면 당장 1번 글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얘를 5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얘를 그대로 두고 얘는 아예 안 쓰고 이 친구를 아티클스에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는 지웠다 다시 만들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안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 여기를 뭔가 5로 박아 놓는 건 약간 하드코딩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 입장에서 하드코딩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 위해 얘를 아예 빼버리면 되겠죠. 얘도 아예 아까 이제 전역 변수로 빼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여기다가 이만큼의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아이디가 조립되도록. 이러면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가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가져다가 써요. 얘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먼저 돌겠죠. 얘가 갖다 씁니다.
써서 얘 값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라이트를 하면 변화된 값에서 또 플러스 1 될 거니까. 아티클 리스트 보면 5까지 잘 들어가 있고, 아티클 라이트 하면 6번 글 잘 나오고, 아티클 뭐 딜리트 6번 글 지우겠다.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 하면 이제 몇 번 글 나와요? 7번 글 잘 나오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상 그나마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방식이야 진짜 그냥 테스트 데이터니까 위에 얘 전역 변수로 안 빼고요,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그냥 오로 초기화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코드상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5개짜리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리스트 기능에 페이징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게시물을 한 페이지에 10개씩만 보여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게시물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초기값과 종료 조건 부분만 잘 건드려주면 몇 개든지 얘가 찍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한 300개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얘 다시 30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테스트 데이터를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뭐 애매하게 한 70개를 만들든 상관없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요거까지 커밋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얘는 뭐 하나 안 하나 뭐 차이 없으니까 이거는 고민 좀 해보고 이제 아예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약간 아니다, 바로 뜯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뜯을 수 있으려나? 어쨌든 MVC 구조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구조를 좀 바꿔서, 지금 메인 메서드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얘를 다른 애한테 일을 좀 떠넘길 수 있도록, 얘는 진짜 단순히 실행하고 끝나도록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동안에 요 내용까지 잘 복습을 해서 와주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